안녕하십니까. 금빛 물결 김석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유튜브로 좀 만들어 본 강의 내용입니다만, 오늘은 좀 PPT를 활용을 해가지고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좀 쉬운 방식으로 한번 다시 만들어 봤습니다. 제목은 지금 보시는 대로 직접 민주제로 움직이는 유럽의 정당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독일의 해적당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사례죠. 그리고 스페인의 포데모스, 영어로는 we can do 이런 거죠. 우리말로는 우린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당명, 정당 이름이 우린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이제 시리자 좌파 연합 집권 당이었는데 지금은 실각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탈리아의 그 오송운동,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그 전진하는 공화국 당의 그 마크롱 정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이거를 뭐 한 20분 단위로 하나씩 끊어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점 참조하시고요. 오늘 이거는 이제 1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나라 정당과 시민사회의 직접 민주제 실패 사례와 교훈도 한번 곁들여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해적당은 2004년도 1월 1일 날 스웨덴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지금은 유럽의 뭐 한 40여 개국에 걸쳐서 있는 정당입니다. 이름이 재밌죠. 해적질 하겠다라고 하는 해적당입니다. 좀 이따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런 겁니다. 무단복제, 온라인에서의 무단복제 하는 걸 해적질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 저작권 위반을 이제 해적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불법 복제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게 아니고 개인 용도로 이렇게 복제하는 권리는 좀 확대하고, 또 개인 사용자 간의 파일 공유를 하는 것들은 좀 범죄시하지 말자, 이제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데, 처음에는 아마 10대, 20대 애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주로 인터넷을 하는 그런 세대들이죠. 어린 세대들이 좀 중심이 돼서 만들어졌고, 지금은 전 유럽에 걸쳐 있고, 뭐 국제 인터내셔널 해적당도 있습니다. 그런 국제 연대 모임으로서의 그 인터내셔널 해적당도 있는데, 뭐그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내셔널 해적당의 그 공통 정책이라고 하면은 개인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전에 해적당을 쌍방향 소통하는 디지털 문명권을 개척해가는 인류 최초의 정당이다라고 이렇게 좀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해적당은 원래는 카피 레프트에서부터 시작하죠. 좌파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무단 복제를 허용해라, 이제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인데, 이제 개인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의 보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또 굉장히 우파적인 가치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친구들이 그 디지털 문명권에 나타난 최초의 그 정치 세력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처음에는 좌파에서부터 시작했지만 우파까지 아울러가면서 아주 실용적이고 실사구시적인 그런 진보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특허 제도하고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자, 나눠 갖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투명성. 그러니까 어쨌든 그 모든 정보는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지, 이 소수가 이걸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권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권력은 바로 대의 권력이죠. 이 해적당 같은 경우가 이제 직접 민주주의 원리로 운영된다라고 했는데, 바로 소수가 대의 권력을 갖는 그런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제 정보를 독과점하고 있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종이라든지 성이라든지 성적 지향성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또 직접 민주주의를 옹호하죠. 오픈 액세스라든지 오픈 데이터, 오픈 액세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든지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모든 사람이 갖게 하고, 오픈 데이터라고 하는 건 모든 정보와 자료는 공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회적 경제 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정리한 게 아니고 2009년도에 스웨덴 uppsala 그 회의에서 저작권 규제 완화하고 특허법 개정 그리고 투명한 정보와 시민권 강화를 공동 목표로 이렇게 설정을 했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그런데 이 해적당이 우리나라에 소개되기 시작하고 제가 이것을 알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2011년도 9월 25일 날 치러진 독일의 총선거였는데 이때 당시에 베를린 시 주정부 선거에 바로 이 해적당이라고 해봐야 당시에는 뭐 10대 후반, 20대 초반 그리고 정치판에 한 번도 발을 들여내 본 적이 없는 그런 애들, 청년들, 청소년들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 당시에 전체 그 득표율 중에서 8.9%를 득표를 해가지고 15명이 주의회에 이렇게 진출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말이죠. 아시다시피 독일은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당 투표에 우선권을 주는 거죠. 그래서 8.9%라고 하는 정당 득표를 얻으면 그걸 이제 원내에서 의석을 나눠 갖게 되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예를 들면 그 의석이 100석이다라고 하면 어떤 A라고 하는 정당이 전체 정당 득표를 50%를 득표했다 그러면은 100석 중에서 50석을 그 정당이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그 정당에서 가져가는 50석을 어떻게 배분하냐면 지역구에서 당선된 그런 지역구 의원들을 먼저 배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례대표 순번대로 이렇게 채워가지고 50석을 채우는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그 독일 같은 경우도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주마다 조금씩 그 배분하는 기준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고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총선 때 도입하려고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으로 비슷하게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바로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모델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지역구에서는 당선이 안 돼서도 이렇게 8.9%를 득표하다 보니까는 이제 의회에 15명이 들어가게 된 거죠. 자, 이 당시 이제 이게 그 독일에서 나왔던 득표 율입니다. CDU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3인당이죠. 과거에 슈레더 총리가 있었던 3인당이고 SPD는 김인년이라 그래야죠. 지금 앙겔라 메르켈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 있죠. 그 다음에 링케라고 하는 것은 좌파당, 우리말로 하면 좌파당, 그리네라고 하는 것은 녹색당이고 이제 이 피라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해적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당시에 이제 그 선거 캠페인을 보면 이렇게 아주 재밌게 합니다. 이 친구들은 이 해적당 깃발을 들고 차 타고 캠페인을 벌이는 거죠. 아주 기발한 그런 캠페인을 벌이는데 그 내용을 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해적당원들이 이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전 당원들이 모여가지고 투표로 정강 정책이라든지 또는 공약이라든지 또는 선거에 나갈 후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평당원들이 결정을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당 지도부에서 당론을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당론은 이 평당원들이 참여하는 투표를 통해 가지고 결정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8.9%의 지지를 얻었던 것은 선거 캠페인이 굉장히 획기적이고 아주 얼렁뚱땅이랄까요? 아주 특이한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은
이 해적당 후보들, 지역구에 나와 있는 후보들의 포스터에 보면은 포스터에 후보 이름이 없어요. 그 다음에 대표 후보, 예를 들면 시장 후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사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정당을 비판하지 않아요. 그리고 for non-voter라고 하는 것은 투표장에 가지 않은 사람들인데 바로 아이들이죠. 투표권은 있지만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투표장에 가지 않는 아이들만을 타겟으로,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주로 놀고 있는 청소년들을 주로 타겟으로 해가지고 선거운동을 펼칩니다. 그리고 남의 당을 뭐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비판하면서 반드시 대안을 제시를 하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보면 이런 겁니다. 포스터가 이쪽 뭐 독일어를 아시는 분들은 뭐 번역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이런 그 슬로건 같은 것은 있고 또 이 피라텐 팔레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해적당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런 구호 같은 것만 있고 후보의 이름이 없어요. 아주 재밌죠. 그러니까 지역구에 나와 있는 해적당 지역구 후보가 후보 이름이 포스터에 없는 겁니다. 아주 희한한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뭐 킨더라고 하는 것은 뭐 아이들이라는 뜻 아닙니까? 이게 아마 좀 독일어를 좀 아시는 분들은 좀 제대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야 얘들아 너희들이 내 목이 이렇게 투표장에 안 가니까 뭐 내 목이 이렇게 담벼락에 효수가 돼가지고 걸려 있지 않냐 뭐 이제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아주 재미있고 기발한 그런 카피들 슬로건들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후보 이름이 없죠. 전부 다 애들 아닙니까, 얼굴들이. 그래서 이게 아주 희한하고 기발한 그런 선거운동을 하니까 독일의 이제 전 언론들이 또 집중 조명을 한 거죠. 이게 이제 뭐하고 갔냐면은 지난번 미국의 대통령 선거 때 트럼프가 당선됐던 것은 트럼프가 굉장히 괴짜스럽고 아주 그 기발하고 엉뚱발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이제 좌우 할 것 없는 주류 언론들이 트럼프를 죽이려고 집중 조명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이제 트럼프의 지지율을 높여주는 결과가 된 그런 거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희한하고 엉뚱해가지고 재밌어서 이렇게 좀 언론들이 집중 조명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8.9%의 지지를 얻어가지고 아이들 15명이 이제 독일 베를린 주의회에 진출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자, 주요 정강 정책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적재산권, 특허권 폐지를 축소하고 시민권들을 강화하자. 그러니까 검열 철폐하고 사생활을 보호합니다. 여기서 검열 철폐는 인터넷 검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독일의 해적당이 만들어지게 된 그 주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일의 우리로 따지면 이제 뭐 여성가족부겠죠.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터넷에 있어가지고 아동 성 추행물, 아동 성 폭력물 이런 부분들을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게 하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왜 정부가 금지를 하냐? 우리가 볼 자유가 볼 권리가 있다. 뭐 그런 걸 주장을 해가지고 이게 모이기 시작해서 특정 지역에 매년 모여가지고 뭐 수만 명이 모여서 토론하다가 한 3, 4년 후에 이제 독일 해적당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플랫폼을 무료화하자. 그러니까 초고속 무선 인터넷, 그 다음에 대중교통수단,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무료로 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고 없는 것에 따라 가지고 출발점에서부터의 경쟁에서 벌써 차이가 나면 안 된다. 그래서 모든 출발점은 공통으로 하자. 같은 출발선상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모든 플랫폼은 돈이 있든 없든 모든 플랫폼은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아주 평등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조직 운영 방식은 네트워크가 위기를 이깁니다. 모든 당원이 동등한 권리를 갖고 위기의 질서를 이겨낼 수 있는 조직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평당원이나 당대표나 권리가 똑같아요. 평당원이든 당대표든 당론을 만들고 싶으면은 리퀴드 데모크라시 피드백 시스템이라고 하는 온라인 사이트, 독일 해적당 사이트죠. 그 사이트에다가 글을 올려서 우리 이거 가지고 한번 토론해 봅시다 해가지고 어떤 제안을 해놓고 그 제안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당원들의 한 10% 정도가 좋아요하고 동의를 누르면 그게 정식 안건으로 채택이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일정한 기간 동안 전 당원들이 온라인에서 토론을 한 이후에 온라인 투표를 통해 가지고 과반이 통과가 되면 그게 바로 당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처럼 뭐 힘 있는 당대표나 국회의원들이 당론을 만드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평당원들이 당론을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평당원과 당대표의 권한이 똑같습니다. 이게 직접 민주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모든 직책은 복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는 당 내에 어떤 위원회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장을 한 명만 두지 않고 반드시 복수로 둡니다. 그리고 복수로 두면서 그 중에 한 명은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여자를 반드시 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평등 사상을 전제로 하고 있는 그런 해적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독일 해적당이 이제 잘 나가다가 이제 쇠락하죠. 2012, 13년도에 그 당대표 베른트 슐레머하고 정책국장인 요하네스 퍼나더의 대립과 추문으로 인기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 요하네스 퍼나더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당시 2012년도인가요?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월가에서 월가를 점령하라라고 하는 그런 99%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에 와서 서울시청 앞에서 그 월가 반란을 주도했던 미국의 청년들, 그 다음에 독일의 좌파당 당원들, 그리고 함께 이 요하네스 퍼나더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 서울시청 앞에서 이제 함께 기자회견도 하고 그 뒤로 서강대도 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한 기억이 납니다만 어쨌든 이 퍼나더라고 하는 친구가 좀 그 나중에 뭐 재정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당대표하고 싸움박질하는 바람에 상당히 지금은 인기가 많이 처져 있습니다. 한때 뭐 전국 지지 뭐 13%까지 능가 뭐 받았는데 2013년도 1월 달에 니더작센주에서 선거에서 2.1%, 뭐 바이에른 선거에서 주 선거에서 2%, 뭐 독일 연방 하원 선거에서 2.2% 얻어가지고 당 대표가 사임을 하게 되는 이런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러면 독일의 해적당이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 시스템, 리퀴드 데모크라시 피드백 시스템, 우리말로 하면은 액체 민주주의 혹은 뭐 흐르는 민주주의 이런 개념이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내용은 다음번에 2편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